자, 일단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온 컨텐츠. 자, 뭐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장이 빠지는 이유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글로벌 채권 시장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주식이고요. 이거는 미국 채권 시장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한 4배는 크죠? 한 3배, 4배 크죠? 투자에 있어서 지금 왜 이렇게 조정이 발생하는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본드 시장, 요 회색깔 시장이 연초 대비로 얼마나 빠졌느냐? 20% 빠졌어요. 이러면서 지금 채권 시장이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채권 투자자들이 20% 손실이 났다라는 건데, 채권 투자자가 20% 손실이다. 그러면 사이즈가 글로벌 주식의 거의 뭐 절반만큼 돈이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어떻게 보면 손실이 발생을 한 거다. 물론 채권 시장은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고정 이자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실로 따지자면은 따질 건 아니지. 왜냐면 안 팔면 땡이니까. 대신에 이게 연초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미국채 뭐 금리 이런 게 뭐 연에 1% 정도 주던 게 지금 얼마 3%씩 이렇게 주니까, 이 상황에서 10년물이 1% 하던 게 3%로 갔다라는 소리는 20% 마이너스 났다라는 게 맞지. 뭐 복리를 안 따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지금 채권 시장이 박살이 났다라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여의도에서도 혹은 월스트리트에서도 지금 채권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미칠 것 같다, 이런 장은 40년 만에 온 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기준금리를 여기서 더 올린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10년물 국채 시장을 놓고 보시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수익률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이걸 역수로 보시면 딱 맞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본드 시장, 채권 시장 놓고 보시면은 얘들이 1년 동안 올라오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를 역수로 놓고 보면은 이제 상하를 뒤집어서 놓고 보시면은 그게 수익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20% 났다라는 거는 이거를 상하 반전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 뭐 막말로 4%까지 올리겠다, 뭐 미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그럼 얘 이렇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채권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그럼 말 그대로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고,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가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게 되니까, 그 관점에서 주식시장도 쇼 때리는 거지. 왜? 채권 시장이 마이너스가 크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뭐 우리가 6대4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채권은 꾸준히 플러스는 나지만 수익률이 낮으니까 6, 주식시장은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률이 높으니까 4, 이런 식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뭐 짠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통했던 이 포트폴리오가 안 맞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고금리 시대가 올 수 있다. 왜? 글로벌로 자꾸 벽이 세워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꾸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지고 무기화를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기준금리가 표준이 3%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파월 형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0% 난 게 회복이 안 될 거란 소리야. 그럼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큰 채권 시장의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났고, 이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돈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돈을 더 줄이겠대.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많이 박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오늘은 이 관점에서 좀 풀어볼게요. 월스트리트 관점에서. 월스트리트 형들이 지금 얘들도 수익률이라는 걸 놓고는 경쟁을 하는 곳입니다. 누구는 롱을 잡을 것이고, 누구는 숏을 잡을 것이고, 또 누구는 원자재 몰빵 때려서 투자를 하겠지.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갈려나가고 있을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어이구 취업했는데 어이구 네가 손실이 많이 났네, 어이구 너 나가,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에서 해칭을 했니 못했니 이런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손실이 난 그 부분만큼, 팔지 않았으니까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손실이 난 부분만큼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재투자, 리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투자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뉴머니라고 부르는 애들이 들어오는 이런 꼬라지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장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도 누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예금시장으로 넘어간다. 시장에 돈은 여전히 많아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채권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예금 적금으로 돈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자산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뉴머니가 없다라는 점은 주식시장의 상승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월스트리트 기준에서는 새로운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돈도 많이 적고 수익률도 기존에 있던 수익률이 뭐 6대4 전략으로 해가지고 채권 60%라고 했을 때 이미 12% 날라간 거야. 지금 올해 기준으로 올 초부터 해치펀드들 뭐 손실률이 20%가 넘어가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펀드들의 손실률이 지금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펀드가 애플 몰빵 때린 건 아니겠지. 애플은 연초 대비로 지금 떨어진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기준으로 볼게요. YTD로 보시면 애플이 12% 빠진 이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빅테크들 다 골로 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진짜 그 뭐 조지 소로스 형이나 이런 형님들처럼 아니면 레이 달리오 형처럼 아이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다 팔고 나는 에너지 몰빵할 거야. 뭐 아니면은 저 소위 말하는 그 워렌 버핏 형처럼 아이 나는 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주식을 많이 늘릴 거야.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엑손모빌이 50% 올랐고 나머지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막 50%씩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올해 실적 다 박살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막 익절을 해야 다른데 뭐 더 물을 타든 다른데 투자를 하든 말 그대로 새로운 돈이 계속 생겨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빅테크가 좋다 채권이 좋다 그치 빅테크랑 채권은 무조건 올라왔으니까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20% 넘게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연초 대비로 지금 23% 빠졌고요. 구글 25% 빠졌고 메타 반토막 났어요. 이런 애들이 분명히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거고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신규 뉴머니가 들어올 만한 건덕지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식시장이 경색된다라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뭐 전저점을 깨기는 어려울 겁니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대신에 오르기도 어려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경기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GDP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시장 자체에 새로운 돈이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새로운 돈이 들어올 만한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기업이 주주환원하는 거. 특히 미국은 이 상황에서도 우상향각을 노릴 수 있다. 전저는 깨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미국은 주주환원을 뭘로 하는데 말 그대로 자사주 매입을 하죠.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버리잖아. 그리고는 주주들한테 그 돈을 직접적으로 뿌리잖아.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은 우상향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배당으로 주죠. 그 배당받은 게 주식시장으로 100%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재미없을 거다. 지금 우리는 전략을 짤 때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그리고는 매수 매도할 때도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파시고 그 관점에서 익절 나는 그런 친구들 대해서는 나머지 친구들에서 내가 손절한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어느 정도 손절하면서 물타기 하기보다 물타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물을 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현금화를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머니를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시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여기 있다. 새 돈이 안 들어와요 시장에 지금. 그러니까 물려있는 기업들도 더 큰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이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밑에서 올라가면은 뭐 익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많이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 부동산도 빠져, 채권도 박살나, 주식도 박살나. 그럼 모두가 물려있어가지고 대처를 안 할 거냐? 거기서 우리는 현명하게 뭘 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나름대로 내가 뭐 월급을 받든 뭘 하든 유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리셋한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된다. 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점 대비 23%면은 국장을 해서 그런가 많이 안 빠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최고점 대비는 아니지. 이게 왜 연초니까. 최고점은 작년 11월이었고 지수 기준으로는 미국 12월이 뭐 최고점이긴 한데 대충 한 25%씩 빠졌다라고 보면 돼요. 테크 기업으로.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흐름을 좀 놓고 보실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미국 채권에서도 박살이 많이 났고요. 글로벌 채권에서 박살 진짜 많이 났어요. 기준금리는 여전히 올리고 있고 지금 이번 주 기준으로 캐나다니 호주니 이런 애들 아니면 유럽까지도 0.75를 올린대. 0.75를 올린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 채권 시장이 더 박살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 혹은 많은 뭐 경제학자들이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자본시장에 돈은 들어갔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갔어. 지금 부동산 시장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땐 좋았는데 꺾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왜? 이거 매수 매도 발생 안 하고 여기에 돈이 묶여버리는 거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어디 채권시장 주식시장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이 매수 매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돈이 안 돈다라는 거잖아. 우리는 여기서 통화승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GDP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자산시장에 다 묶여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금이 있다 현금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물타기가 아니고 내가 뭔가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라도 혹은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어디선가 익절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찾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한다 라는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근에 뭐 채권 시장이 드디어 뭐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요 개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큰 게 채권 시장이고요. 지금 채권 시장에 훨씬 많은 돈이 묶여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기준에서 이렇게 되면은 운용할 수 있는 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돈을 굴리는 분들이 위로 안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라는 거는 주식시장보다 더 큰 채권시장에 계속해서 사망 선고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 미국채 10년물 4% 찍으면은 바닥일걸요? 4%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가면은 주식시장 다 박살나고 여기서 뭐 20%씩 더 빠지고 그러고는 돌리겠지 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진짜 4%까지 올린다 그러면 10년물이 4%까지 가냐? 패닉셀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갈 거야. 근데 어쨌든 저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도,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떨어져야 금리를 낮춘다고 해야 좀 돈이 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채권시장에 돈이 워낙 많이 묶여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가 더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권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워낙 큰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 빠져도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30% 40% 빠지는 것과 같은 크기의 돈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크기의 돈이 묶이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걱정인 거고, 기준금리를 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의 버블을 누르기 위한 연준의 정책이다. 이렇게 조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항상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얼마나 큰데, 아니면 뭐 다들 주식 기준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채권 사이즈가 저만큼 크다 라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번에 오늘은 자료를 조금 가져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못 가는 이유, 월스트리트가 지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여기 있다라는 거 체크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시장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시장이 중요한 이유,